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 5월 10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4시 5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이고요. 코드번호 034020입니다. 자, 일단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려운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6거래일 연속들 하락을 하면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도 반영이 됐었고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도 연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굉장히 좀 공포장이 연출이 좀 됐었습니다. 자, 오랜만에 외국인이 좀 진입을 해주면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도 좀 이제 해소가 된 상황들이고, 공매도 이후에 강세를 보여준 터라,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된 게 아닌가, 우려감들도 지나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외국인들이 오늘 순매수를 진행을 해주면서, 기관과 금융투자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하락하는 종목들도 대부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직까지는 중산중공업이 이전의 주가를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복세, 그러니까 되돌리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는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추가 하락을 제한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강하게 빠르게 이전의 주가로 돌아가는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외국인이랑 금융투자라든가 상업펀드에서는 아직까지 수급이 조금 부진한 상황들인데, 개인 투자자 기관, 특히 뭐 연기금에서 순매수가 보여주면서, 주가를 좀 회복을 시켰다라는 부분들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이 되겠죠.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누적 공매도량이 증가가 되고는 있습니다. 증가가 되고 있는데 거래량 대비해가지고 매매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겠죠. 공매도 수량이, 공매도량이 증가가 됐는데, 주가가 좀 회복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는, 밑에서 공매도를 진행했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물려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연기금이 오늘 좀 끌어올려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관에서도 오랜만에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면서 기관과 연기금이 좀 이제 좀 관심을 좀 가져줄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주가가 단기적으로 13,500원 이 부분들을 빨리 돌파를 해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이전에 14,000원 계속 13,000원, 14,000원, 14,000원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14,000원 부분들을 빨리 회복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13,500원 이거는 뭐 그냥 뭐 그러니 할 수 있는데 14,000원을 뚫어줄 수 있을 것인가? 이전에 여기가 저항 구간이었거든요. 중요한 가격대였어요. 지지도 강하게 받았었고 이 부분을 돌파를 하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들인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자, 그리고 지금 상당히 웃기는 게, 이전에 두산에서, 두산이 중공업의 모든 거를 다 이제 쏟아냈어요. 다 줬단 말이에요. 아낌없이 중공업에 다 줬어요. 두산 중공업이 살아야 두산이 사는 거죠. 근데, 두산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게 두산 쪽으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들이 보이고, 두산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이 두산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가 중공업 그리고 밥캣 그리고 뭐 인프라코 아직까지 반영이 됐죠. 이런 구조 조정 지분 구조 조정을 단행을 하고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올라가는데 얘만 올라가는 거죠. 얘만. 그게 조금 이제 아이러니하죠. 두산 밥캣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두산중공업은 회복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퓨어셀이 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납득은 좀 안 가는 상황들이죠. 자, 가능성을 보여줬다. 원전 석탄 화력, LNG 복합 화력, 전통 발전 및 풍력 수소 차세대 가스 터빈, 소형 원전 등의 발전 신사업 등을 명실공히 국내 발전 기자재 대장주다. 자, 대출 자금 2.8조 원 중에 1.5조 원 이상을 상환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대신에 각 사업별로 안정이 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게 변수인데 중장기로는 국내에서 확보한 입지가 담보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인 그런 모멘텀은 괜찮다라고 하는 리포트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고비는 넘겼다, 가능성은 보여줬다 이런 소식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자, 시장의 컨센서스는 제시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공업 부분의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 줄였지만 영업이익 흑자전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죠. 두산밥켓의 PRS가 평가이익이 1356억 원을 발행을 했고, 당기순이익이 970억 원으로 10분기 만에 흑자전환을 했다.
수주 잔고도 4%가 14조 원으로 잔고가 나중에 추후에 이 매출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자, 이런 부분들로 고정비 감축으로 아마 이 대출적인 구체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연간 5조 원 수준의 매출에서도 흑자 유지가 가능해졌다. 그러니까 고정비, 그러니까 이자에 대한 부담이 좀 줄이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한 달에 만약에 100만 원을 법니다. 근데 50만 원을 대출 이자로 줘요. 근데 대출을 다 갚아버리고 어느 정도 감안을 갚아버리고 이자가 10만 원이 나옵니다. 원금 포함해서 이자가 원금 상환하면서 이자가 상환이 되는 게 한 달에 10만 원 수준이 돼요. 그러면 100만 원 똑같은 100만 원을 벌어도 10만 원만 이자를 내면 되니까 90만 원이 남죠. 그런 걸로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간 5조 원 수준의 매출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수주 잔고가 14조 원인데 이제 5조 원 수준의 매출에서도 흑자 유지가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게 지분 구조를 개편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구조 조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는 거다. 자, 구조조정 클럽 모음 매각 두산 퓨어셀 지분을 받았죠. 그리고 유상증자도 했죠. 그리고 두산 퓨어셀의 현물 출자도 또 진행을 했습니다. 인프라코어 매각을 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혹한기는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혹한기는 지나가고 있어요. 봄이 오는 날이 오겠죠. 아직까지 보여줄 건 많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리포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아직까지는 보여줄 게 남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전, 석탄 활용, 이건 전통 발전 산업인데, 풍력, 수소, 차세대 가스터빈, 소형 원전. 가스터빈은 양날의 검이 될 수가 있겠지만, 풍력, 수소, 소형 원전도, 이제, 허가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신사업들도, 이제 성장세를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중장기적인 그런, 성장 흐름들을 유지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두산 그룹 차원에서 수소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두산중공업은 국내 최초 수소 엑스플랜트 건설 계약을 수주하면 제주도 그린수소 생산 저장 활용 실증 산업을 참여하고 수소 가스터빈 연소기 이런 부분에서도 두산중공업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이런 것들도 앞으로 장기적인 전망으로 모멘텀으로 반영이 되기를 기대를 해봐야 되는 상황들이 되겠죠. 두산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수소 타고 더 오른다 이런 얘기들이 하고 있는데 구주 정도 이제 긍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산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두산중공업도 이 부담이 완화되면서 올라가는 것들이 맞는 부분들이 되겠죠. 두산중공업과 수산업 본격화. 근데 이게 두산이 먼저 가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두산중공업이 안 좋은 건 아니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언제 반영되는지, 언제 이게 반영이 되는지 아마 인프라코가 먼저 거래 정지가 되고 합병이 되고 난 다음에도 좀 움직이는 것들도 염두를 좀 해둬야 되는 상황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두산중공업 블루 그린 수소 등 청정 수소 생산에 속도가 낸다. 오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창원 공장에 건설 중인 수소 에카 플랜트에서 블루 수소를 생산한 그린 수소를 탄소를 포집 저장함으로써 탄소 배출 최대한으로 줄인 공정을 통해 생산된 수소를 말한다. 자, 이게 블루 수소라든가 청정 수소, 그린 수소, 청정 수소,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에 맞는 수소가 되겠죠. 수소 가스터빈 개발 쪽으로도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다. 자, 이게 이 두산 피어셀이랑도 시너지가 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지만, 자, 두산 그룹에서도 수소 산업에 어벤져스들을 신설하면서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두산 중공업 입장에서도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봅니다. 자, 이게 두산 중공업이 주가가 떨어지고 두산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에서는 조금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들이긴 하지만 그래요. 시가총액이 좀 낮은 두산에 먼저 집중이 된다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 좀 따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반영을 하고 나면은 이 자금이 두산 중공업으로도 좀 옮겨올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염두를 해둔다고 한다면 중기적으로도 우리가 좀 대응을 꾸준히 잡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산중공업 포함해서 이제 다른 종목들을 항상 좀 말씀을 드리는 게, 항상 제가 종목을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종목이 이 기업이 어떤 상황인지를 브리핑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런 의견까지만 참고로 해주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시라는 것들을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두산중공업이 긍정적인 두산을 좀 따라가는 키 맞추기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기를 기대를 해보고 14,000원 부근들을 돌파를 할 수 있을지를 그런 포인트로 관찰을 추적을 해 나가면서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해주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브리핑을 여기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김용주 소장님께서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게 되시면 여기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나오는데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매일매일 소장님께서 종목을 추천해드린 것들이 게시판들이 확인이 되시죠. 자, 5월 7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으로 들어와 볼게요. 자, 장전에는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렇게 지표랑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설명을 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9시부터는 무료 추천 종목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9시에 큐브 엔터 현재가 4,350원 1차 목표가 4,480원 손절가 4,200원 9시 2분에 이글루 시큐리티 현재가 7,510원 1차 목표가 7,735원 손절가 7,200원 9시 3분에 이구산업 현재가 5,430원 1차 목표가 5,590원 손절가 5,1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큐브 엔터 1차 목표가 돌파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호가도 보여드리면서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1차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글루 시틸리티 1차 목표가 돌파 추가 상승 중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세 종목 추천하여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입니다. 큐브 엔터 이글루 시틸리티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서는 오늘 손절가를 터치를 하면서 손절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큐브 엔터 8% 정도 최고가를 터치를 했고요. 18% 정도 이글루 시틸리티는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수익률 표로 이렇게 쭉 보여드리는데 모든 종목들이 전부 다 수익 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손실이 났다고 하더라도 수익 나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단기 종목으로 추천을 드리고 그날 매매 원칙을 하기 때문에 그날 올라가면 수익 실현하시고 떨어지면 손절가 터치를 하면 손절을 하시고 그런 식으로 목표가 손절가를 지켜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단기적으로 좀 수익이 필요하시거나 리스크가 좀 있더라도 단타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죠.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